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인 송동주 교수입니다. 오늘 세션 2의 세 번째 발표죠. 액티브 러닝 내 수업에 적용하기에 공대 설계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공학 설계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교육에 대한 소개, 공학 설계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 활동 중심 학습이라든지 거기에 디자인 띵킹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학 설계 과목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공학 설계 캡스톤 디자인 과목 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있던 내 설계 과목에 적용해 보기는 대면 그런 워크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 명예교수이고 한국창의응용학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학회 펠로우 회원을 현재 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공학교육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경력을 갖고 있고요. 저서로서는 디자인 띵킹 2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공학 설계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벨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 박사는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것이 현재 존재하는 조건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건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그렇게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 공학 설계의 그런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학 설계라는 것이 시장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제품 개발과 연결된 과정인데, 나와 있듯이 주어진 그런 제한 조건 내에서 설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설계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사려 깊은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다.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공학 설계의 특징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픈 엔디드 프로블럼이다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과학적 지식 및 지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주어진 제약 조건 내에서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 합리적인 결정들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런 이제 제품 설계와 해결책을 만드는 그런 모든 아이디어를 공학 설계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디자인의 4C라고 하면은 크리에이티비티, 컴플렉시티, 초이스, 그리고 컴프로마이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공학 설계 절차가 중요한 것. 공학 설계를 가르치다 보면은 항상 소위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 컨셉추얼 디자인, 개념 설계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Y축은 코스트가 이제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 정해지는 비율이고, X축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가 두 개 있는데, 위에 커브는 들어가는 비용이 약정되는, 정해지는 그러한 커브고, 밑에 커브는
코스트가 실제로 발생하는 커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개념 설계 단계까지 약 한 7, 80%의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정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설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개념 설계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설계 절차는 제품 제조 비용의 7, 80%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 다음에 품질은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수명 주기 전체에 대해서 설계는 단시간에 제품 품질과 비용의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계의 구성 요소 우리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설계 목표 설정법이 있고 합성, 분석, 제작, 시험 평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계 방법론과 디자인 띵킹의 방법론이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디자인 띵킹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창의력 함양, 설계 이론과 방법론 개발, 설계 문제의 공식화, 설계 문서 작성 방법, 다양한 문제 해결 고찰, 가능성의 고찰, 구현 과정, 협업적 설계, 상세 시스템 명세 작성 등으로 설계 요소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공학교육 인증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실적 제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것 현실적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설계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이제 공학 설계 교육과 캡스톤 디자인 교육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바람에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캡스톤 디자인은 make it a capstone experience, 캡스톤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라 하는 뜻이고, 그다음 make it an engineering experience, 엔지니어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 not a craftsman experience 해서 기능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이 설계 캡스톤 디자인에 노출되도록 그걸 접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우리가 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종합 설계 혹은 공학 설계 과목의 목표는 전문직 학생, 위에 있는 에로가 전문직 학생의 능력 개발이고 밑에 있는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두 트랙을 통해서 도전의 인식, 자료 수집, 문제 정의,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아이디어 개선, 실행의 과정을 겪어서 반복적으로 설계 과정을 겪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도 성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팀을 운영하는 것이 종합 설계 교과목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계 교육을 통한 학생 역량 배양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요구 조건에 맞춰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전공 지식과 이론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공학 도구 활용 능력, 공학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팀워크,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 평생 학습 능력이나 직업적, 윤리적 책임의 인식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설계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교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교과목의 수업 목표는 우선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테고, 둘째는 고객과의 공감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개념 설계, 구체화 설계, 상세 설계, 제품 제작, 시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좀 더 다른 말로서 그런 어휘로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목표인 네 번째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그 팀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수업 목표고, 수업 진행 방법은 팀 프로젝트를 한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주간 보고서, 주기적인 발표, 중간 보고서, 작품 발표 및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세 번째를 보면은 이게 이제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현재 학생의 우수 사례를 활용해서 종합 설계 과정을 소개하는 거죠. 이전과 현재, 그러니까 직전 연도라든지 그 이전 연도의 우수한 학생 사례를 학생들한테 소개해주고, 또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한 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를 학생들이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Teach Teams with Teams이라는 방법을 적용해 갖고 수업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방법을 활용하고 능동적 학습과 경험 기반 학습, 익스피리언셜 러닝이죠. 이런 등 스튜던트 드리븐 학습 방법을 러닝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시각과 촉각적 방법을 최대한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갖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디자인이 좋은가, 아니면 좋은 디자인 익스피리언스가 좋은가? 이건 제가 미국의 그 캡스톤 디자인 컨퍼런스 같은데 가보면은 항상 디베이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좋은 디자인이 좋다 아니고 좋은 디자인을 하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팽팽하게 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죠. 컴플렉스 리얼 프로블럼을 산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융합을 해야 된다. 기술과 인문의 융합, 혹은 폼 앤 에스테틱스가 이제 예술을 융합시키는 것, 그 다음에 펑션, 유저빌리티 앤 인터랙션을 해서 테크놀로지와 휴먼을 소위 융합시키는 것, 그 다음에 마케터빌리티, 이미지 앤 브랜드, 소위 비즈니스와 융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학 설계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인데, 활동 중심 학습의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룹 학습 활동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되겠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협업으로 풀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컨텍스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역량 중심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플립드 러닝이라는 기법도 도입을 하고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도 도입하고, 그래서 컨텐트 베이스드 러닝, 내용 기반 학습, 혹은 우리가 knowledge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지식 기반 학습으로부터 우리가 context based learning, 소위 역량 기반 교육으로 학습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의 큰 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티그레이티드 러닝을 해야 된다. 설계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학생들이 활동 중심으로 하려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인티그레이티드 러닝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식과 스킬, 소위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융합 교육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셀프 드리븐 러닝. 그럼 이제 교수의 역할은 뭐냐? 교수님은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팀 프로젝트를 멘토링하고 가이딩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 퍼실리테이터, 가이더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수의 역할이 설계 교육에서는 이제 바뀌게 된다. 지식의 전달로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멘토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인티그레이티드 러닝, 뭐 종합학습이라고 할까요? 한 과목의 예를 보여주는데, 가운데 블록을 보면은 엔지니어링 나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둘러싼 것을 보면은 팀워크, 그 다음에 크리티컬 띵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비판적 사고에 소위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능력,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자기 평가 능력, 그 다음에 성찰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을 결합하고 의사소통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KISS라고 하는 Keep it simple and short, 의사소통할 때 말을 단순하고 짧게 유지하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들 몇 가지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가이딩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창의공학, 인티그레이티드 러닝을 하고 공학도구 활용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 한 과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만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액티브 러닝에서는 아까 유민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별 짝 혹은 그룹 활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설계 교육은 그룹 활동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적극적 활동 중심 학습을 보면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팀 베이스드 러닝 같은 것들이 적극적 활동 중심 학습이 되겠습니다. 개별이나 팀 활동, 짝 활동에 대한 그 밑에 있는 다양한 것들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팀 활동 중에서 제가 특별히 설계 교육에 적용시킬 때는 프로젝트 중심 학습,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과 디자인 띵킹,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더 도입을 해서 수업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중요한가? 모든 사람이 지금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있고,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이 고도화되고 융합시대가 도래해서 교육 패러다임이 지식 기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으로부터 학생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 기반 학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PBL을 도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인재상이 변화했다는 거죠. 인재상이 우리가 소위 지식, 전공 지식, 이런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인재상으로부터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비판적 사고, 협업 역량,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교수 방법으로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학습 경험은 실제적 문제를, 맥락을 활용한 문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여 함께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문제 기반 학습의 비교인데, 이건 제가 구태여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학습의 강조점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문제 해결, 결과물의 산출이 좀 더 있고 문제 기반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은 문제 규명 및 해결에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수자의 역할은 뭐 슈퍼바이징이냐 퍼실리테이팅이냐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도 퍼실리테이팅, 뭐 가이딩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PBL 수업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학습자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발전시키며 결과를 예측해보고 검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과제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학습 평가다. 근데 PBL 수업의 소위 우리가 수업 효과는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학생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소위 학생들의 동기를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풀므로써 더 유발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딥 레벨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학습을 증진시켜서 장기적으로 기억을 상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의 역량이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소통 능력, 팀워크 등 이런 것들을 소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매체,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죠. 또한 교수들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족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들은 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해보면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바쁘게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학기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약간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미리미리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문제를 필요한 공부를 해와서 그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서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교수는 어디가 뭐 막히는 것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혹은 가이딩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니까 좀 준비는 힘들지만 그래도 시행할 때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설계 프로젝트를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획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고 평가 단계가 있는데, 계획 단계는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팀 구성하고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프로젝트 제안서지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주간 보고서, 중간 보고서, 중간 발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며 프로젝트 결과물을 도출하고 발표 및 결과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로 실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디자인 띵킹은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팀 베이스드 러닝이고 활동 중심, 그룹 단위의 활동 중심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디자이너의 방법을 활용하여 인간의 필요성, 기술적 타당성, 비즈니스적 실현 가능성을 종합하여 혁신에 이르게 하는 인간 중심적 방법이다 하고 팀 브라운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비드 켈리, 스탠포드 디스쿨의 창시자죠. Design thinking is unlocking potential and creating creative confiden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의 족쇄, 어릴 때 갖고 있던 그런 잠재력의 그걸 다 발휘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창조적 자신감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 띵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자신감이 뭐냐? 창조적 자신감은 내가 지금 당장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은 앞에 문제를 풀지 못해 갖고 좌절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소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창조적 자신감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알버트 벤드라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께서 얘기하는 그런 소위 스네이크 포비아를 극복하는 심리학적 실험에서 나오는 셀프 에피커시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나오신 분이 데이비드 켈리, 이분이 이제 스탠포드 디스쿨의 창시자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 가이디드 메스터리, 디자인 띵킹. 가이디드 메스터리라는 거는 소위 유도 숙달이라고 그러는데,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그 결과를 얻게 만드는, 그렇게 가이드해 주는 것이 가이디드 메스터리예요. 이것은 심리학적인 용어가 되죠. 그럼 디자인 띵킹 절차를 간단하게만 소개하면은 emphas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디자인 띵킹이 PBL과 같이 쓰여지면은 이 앞부분 emphasize와 define, 이 부분이 problem finding이 되겠어요. problem finding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고객과의 공감을 통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낸 일, 이것이 공감하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내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하는 것들은 뭐 공학 설계에서도 당연히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띵킹 마인드셋은 제가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공감을 하는 것, 쇼 돈텔의 자세, 뭔가를 보여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embrace experimentation, 뭔가 생각하고 배우기 위해서 만들자, 실험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고, be mindful of process, 목적, 어디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알라 하는 것, 그 다음에 bias toward action, 뭔가 생각이 났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혁신가를 한 자리에 모아서 협업을 하도록 하라는 것, 그 다음에 크래프트 크리에이티는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라는 것. 소위 우리의 목적이 우리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한다 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띵킹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다. 저희 how to make과 what to make, why to make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디자인 띵킹이다. 그래서 doing the right things right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공학 설계 과목의 운영인데, 전통적인 공학 설계 과정은 문제 정의와 자료 수집, 개념 형성, 개념 평가, 제품 구조, 형상 설계, 파라미터 설계, 상세 설계, 이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디자인 띵킹을 고려해서 거치면은, 수정을 하면은 문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공감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구성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기능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평가하고 설치하고 평가하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 빨간색으로 한 것은 설계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설계 프로젝트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고 블록 다이아그램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사전에 팀 프로젝트 제안서 양식, 요구사항 목록 양식, 목적 개통도 양식, 팀원 업무 분담표 양식, 그 다음에 품질의 집 양식, 주간 보고서 양식, 최종 보고서 양식 같은 걸 사전에 준비해 갖고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이와 같은 팀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로 중간고사 전까지 과제 제안서 초안을 제출하고, 중간 보고서 제출하고, 1차 회의, 2차 회의, 최종 보고서 제출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하고 하는데 주제는 뭐 실생활의 편리성 개선했으면 좋은 것 등등. 이건 뭐 여러분들이 설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주제를 제시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1차 회의록, 2차 회의록, 중간 보고서 제출만 하는 게 아니라 발표까지 같이 하죠.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한테 배우는 피어 러닝 혹은 티치 팀즈 위드 팀즈를 할 수가 있고, 플립 러닝 같은 걸로 그 학생들한테 사전 동영상 시청 과제도 부과를 하죠. 2차 과제도 유사하게 시행을 하는데 2차 과제에서는 아두이노를 이용해 갖고 제품을 설계하는 거니까, 참고로 이 과목은 2학년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실습 온라인 동영상을 제가 뭐 한 6주차 분량 정도를 만들어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그 학생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보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수업 중에는 학생들한테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죠. 그리고 수업 중에 학생들과 인터랙션하고 가이딩도 중요하지만 LMS를 이용해 갖고 과년도에,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했던 그 첨부 파일이 4개 있는 걸 보면 최종 발표, 최종 보고서, 그 다음에 UCC 등 동영상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제출한 것들을 베스트 example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수행 중인 우수 사례도 학생들이 발표한 것 중에서 우수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서 LMS에다가 줌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참조하고 벤치마킹해서 더 나은 그런 이제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공개 발표를 해주는 과정을 그렇게 격게 진행을 하였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일본 가나자와공대 유메코보 전시회 및 CDP 수행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2학년의 공학 설계 프로젝트 발표고, 그 다음에 디자인 띵킹 메이크를 적용해 갖고 만드는, 아두이노를 적용해서 만든 뭐 장난감이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제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이제 학기 말에 가면은 팀 프로젝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평가를 피어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동료 평가한 다음에 성찰을 하는 거죠. 무엇을 배워갖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설계 과목 평가할 때 제가 중간고사 20%를 넣었는데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30, 40 이렇게 줬는데, 프로젝트 1, 2에 대한 평가는 전부 정성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요소도 약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량적인 그런 평가를 20%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의외로 정량 평가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성적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서는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약간의 그런 이제 그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 프로젝트를 할 때는 시설 장비가 필요하죠. 이건 뭐 하비머드 컬리지와 MIT 기계공학과 같은 데서 하는 그와 같은 설계 실습 장비가 되어 있고요. 가나자 공대 유메코보 팩토리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학생들이 와갖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그와 같이 만들어놨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디자인 띵킹 디스쿨에서 하는 그러한 수업 진행 방법 같은 것들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설계 공간은 가능하면은 유연하고 움직이며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수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되겠어요. 참고로 여기 싱가포르 폴리테크닉 같은 데는 가운데 자바라로
그 두 개의 교실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고학년이 하고 한쪽은 저학년이 사용을 하게 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목 운영에 대한 제안은 프로젝트를 도출하여 학기 초 프로젝트 선정 및 팀 구성을 하고 설계 수행 절차를 사전 배포하고 각종 양식 같은 것들을 사전에 배포를 한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출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설계의 그 양식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공학 도구 사용 방법 같은 것도 교육한다. 뭐 간트 차트라든지 구글의 설문조사, 줌, 뭐 이런 것들을 그 학생들한테 필요시에는 알려드리고 혹은 뭐 온라인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고 또 필요시 온디맨드 이론을 강의 혹은 세미나 워크숍 형태로 제공을 했다. 그다음 프로젝트 수행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뭐 그 창의공학 설계 학생들 사례 발표인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김 교수님 이제 그냥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쪽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